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동건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탈모라든지 흰머리 영상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이 부서간다든지 아니면 머리뿌리가 아프다든지 좀 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머리카락이 건강이 나빠지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모발 전체를 보기보다는 모발 한 가닥, 머리카락 하나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모발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머리카락의 건강을 알려면은 머리카락, 모발의 해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머리카락, 모발은 하나의 세포가 아닙니다. 모낭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필라멘트, 단백질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낭도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개의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조절해주고 호르몬이라든지 면역세포 등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머리카락 모발 섬유의 단면은 어떨까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수질층, 중간층은 피질층, 바깥쪽은 각질층,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머리카락 안쪽은 수질층,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이 수질층이 머리카락의 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인 콜텍스 피질층은 케라틴이라든지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머리카락의 색깔을 나타내는 층이기도 합니다. 각질층은 이 피질층이 죽어서 만들어진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피부의 각질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질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머리카락이 보호가 덜 되기 때문에 이 각질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질층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서 기름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단면이 둥근 원이면 직모형이 되고 타원형이면 곱슬형이 되는 이런 섬유의 단면에 따라서 직모일지 곱슬일지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싸고 있는 기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기름층은 sebaceous gland라는 피지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모발이 앞으로 좀 더 나오게 되면 피지선을 눌러서 피지가 분비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발을 전체적으로 코팅하게 됩니다. 근데 피지선의 분비는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교감신경에서 콜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것이 피지선에 자극을 해서 모발에 코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코팅되는 양이 기름이 너무 많아진다 하면 소위 말하는 머리가 떡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 기름층이 너무 없어진다 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머리가 푸석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기름층이 만들어져야지 머리에 광택이 나고 윤택이 나는 건강한 모발이 되어 보이는 것이죠. 이 콜티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발한 경우 콜티졸이 올라가는 상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 상태에 기름층이 훨씬 더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갑자기 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름층이 많이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급성 스트레스가 아닌 우리 현대 생활에서 살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가 더 문제죠. 이렇게 기름층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름 성분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름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서 머리가 부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머리에 윤택을 내는 이런 광택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머리가 부석해질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즉 머리가 부석하다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각질층도 우리가 스스로 벗겨내고 있죠. 머리카락의 각질층은 계면활성제인 비누나 샴푸를 통해서 각질층이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머리를 샴푸로 감게 되면 그러면은 각질층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서는 각질층을 새로 생성을 하려고 과다하게 기름층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기름층이 많아지니까 또 우리가 샴푸를 하게 돼서 좀 더 기름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머리카락의 각질층도 벗겨내고 기름층도 벗겨내서 머리카락의 모발 건강을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와 샴푸 같은 생활 습관으로 악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세우는 잇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어렉털 필라이 머슬이라는 잇모근은 머리카락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평활 근육입니다. 동물이 두려웠을 때 틀이 곤두서듯이 사람도 두려움이나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목원의 수축으로 모발이 서게 되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머리카락에 힘이 좀 더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잇목원의 수축으로 피지선이 눌려서 피지가 머리카락에 도포가 되게 됩니다. 스릴 있는 영화를 보거나 놀라는 상황이 생기면 가끔씩 닭살이 돋는 이유도 이런 잇목원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이유죠. 이런 약간의 긴장은 머리카락에 힘을 주고 광택을 주어서 훨씬 모발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만성적인 긴장,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름층이 적어져서 머리가 푸석해지고 길이끈이 약해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서 눌려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부석하고 머리를 빗어도 모발이 힘이 잘 서질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뿌리가 아픈 이유는 잇목원의 수축력이 약해서 머리카락에 서 있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머리카락의 무게에 의해서 잇목원의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신경도 늘어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피부 속이 늘어나면서 머리뿌리가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머리뿌리가 아프다는 것은 잇목원의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머리뿌리가 아프다는 것은 두피 혈류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땀샘입니다. 땀샘은 머리카락 주위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땀샘은 두피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탈모는 두피 림프의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두피 피부에는 림프가 있는데 이런 두피 림프에 찌꺼기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모낭세포로 들어가는 혈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다 보니 혈액순환이 천천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의 혈류가 줄어들면 모낭세포에서 모발 섬유를 만드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모발을 만드는 단백질이 모낭세포로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더 이상 모발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탈모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모발의 건강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발에 각질층을 싸고 있는 기름층이 고르게 잘 도포가 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기름층을 없애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낭세포가 모발 섬유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런 두피 림프는 먹었던 음식 중에 가공 탄수화물, 가공 첨가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채 위주로 먹는 것이 모발 건강에 훨씬 좋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 모발 섬유가 자라나는 시간에 잘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발 섬유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가장 잘 자라고 이때 모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늦게 잘수록 탈모가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발 옆에 있는 땀샘으로 두피의 림프가 잘 나가서 두피가 항상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머리카락으로 땀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햇빛을 보면서 낮에 하게 되면 이런 피지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햇빛의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훨씬 검은색의 색소를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해서 땀을 빼게 되면 이런 두피의 찌꺼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피에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되고 두피에 땀이 나고 나면 바로 샤워를 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림프의 오염이 있는 찌꺼기들이 두피 바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두피를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두피 혈류를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머리뿌리가 아픈 이유가 두피의 혈류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두피와 얼굴에 어떻게 혈류를 올려주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특히 한쪽으로만 머리뿌리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이쪽만 아프다면은 이렇게 서로 눌러서 목에서 이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두피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해 물질을 많이 안 쓴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아니면 염색이라든지 또는 파마 또 젤 등을 머리카락에 쉽게 바르는 경우가 많죠.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일링에 위해서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질층을 벗겨내고 기름층을 벗겨내는 것이 이런 유해 물질을 자꾸 바름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샴푸를 하지 않고도 머리카락을 훨씬
윤택 있게 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서 멀어지는 것이 머리카락 건강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머리카락의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 모발 전체의 머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머리카락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들 이런 것을 구분해서 드시고, 찌꺼기가 있으면 바로 빼주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싫어하는 유해물질을 바르지 않는 등 머리카락을 소중히 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보호물질임을 이해를 하시고 잘 보호를 하셔서 오랫동안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